안녕하세요. 하더스터디 윗쌤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고려대 세종캠퍼스 논술 수학 기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출 문제도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잘 보시고 고려대 세종 논술 전형에 어떻게 준비할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SN에 관한 식이 이렇게 2N 곱하기 N 플러스 2라고 나와 있을 때 이 일반항 AN을 구하고 부등식 AN이 54 더하기 로그 128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서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은 SN이 상수항이 없는 2차 N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바로 구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서술형 문제에서는 그런 식으로 서술하시게 되면 우리 학생들 감점 요소 되니까 교과서 있는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열 AN을 구하기 위해서 SN과 AN 간의 관계를 교과서상에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A1은 S1이다 해서 2 곱하기 1 곱하기 1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6이다 라고 해서 A1 값을 먼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A의 n이라는 값은 Sn 빼기 S의 n-1인데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만족하는 것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교과서상 있는 그대로 써주셔야지만이 우리 학생들 나중에 감점이 안 되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Sn은 2n, n 플러스 2 될 것이고 Sn-1은 2m, n-1, n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얘를 전개하게 되면 2n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써줄 수가 있으니 2n제곱 소거돼서 4n 플러스 2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A1은 4 곱하기 1 더하기 2 해서 6이므로 얘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서 AN이라는 값은 4N 플러스 2다. 언제부터? N이 1부터다. 이렇게 첫 번째 항이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은 것으로 확인해 주시고 나서 N 플러스 1부터 만족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AN을 구하고 나면 지금 문제에서 AN이 54 더하기 로그 128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구하여라 돼 있는데 이 식을 정리해 주기 전에 우리가 로그 128이라는 값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자연수 값의 범위가 어디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로그 128이라는 값은 로그 128보다 작은 값이 100이고 128보다 큰 값이 1000 이렇게 미시 10인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10의 n제곱 형태에 있는 값을 10의 제곱이 100, 10의 세제곱이 1000 이 사이의 값으로 하시게 되면 이 값은 2에서 로그 128이 3 사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우리는 로그 128이라는 값이 2 더하기 알파 여기서 알파는 0에서 1 사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로그 128이 2 더하기 알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식은 4n 플러스 2는 작거나 같다 54 더하기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를 소거해주고 n이라는 값은 4분의 54 더하기 4분의 알파가 되고 이 값은 13 더하기 어떤 소수점 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13. 얼마 이런 값이 됩니다. 따라서 n의 최대 값은
최대값은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이라 주어졌을 때 얘가 등차 수열인 걸 다 확인하실 수는 있었지만 서술형 문제에서는 그걸 판단해서 쓰는 게 아니고 교과서 상에 있는 그대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아니면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계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fx와 fx는 로그 4의 x-2 플러스 3, gx는 2의 ax-6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을 때 2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합성 g의 x가 x라는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합성 g의 x가 x라는 이 식이 무엇이냐라는 것만 알면 이 문제는 어려움 없이 푸는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f 합성 g의 x가 x란 뜻이는 f랑 g가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라는 거. 이 역함수 관계라는 것만 확인시켜 주셨으면 이 문제는 어려움 없이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써주시는 게 이 문제의 키라는 거 말씀드리고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합성 g의 x가 x이므로 함수 fx와 gx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다. 이 말을 적어주시는 게 이 문제에서 키가 되겠네요. 이걸 써주시고 나면 자, 여기서 y는 로그 4의 x-2 플러스 3이라고 하면 y-3은 로그 4의 x-2 해서 x-2는 4의 y-3이 되고 x는 2의 y-3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gx라는 값을 2의 2x-6 플러스 2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역함수라는 관계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2라고 쓸 수 있고 b 값은 얼마다? 2라고 쓰시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 값은 2 더하기 2에서 4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값이 x라는 요 식이 역함수 관계라는 식만 설명해 주시면 이 문제는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2-3분의 x 위의 점 an이 1사분면에 있는 점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조건에서 A1은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1,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1이라고 할 때 사각형 A1, B1, OC1이 정사각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n이 2보다 클 때 AN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N, 선분 AN-1, BN-1에 내린 수선의 발을 CN이라고 할 때 사각형 AN, BN, BN-CN이 정사각형이다 돼 있는데 자, 이때 사각형 A1, B1, OC1을 R1이라고 할 때 n이 2보다 클 때는 AN, BN, BN-CN을 RN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림이 누워져 있는데 마지막 밑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n의 넓이를 AN이라고 할 때 무한등비급수를 구하라는 문제겠네요. 자, 이 문제를 보면서 학생들이 무한등비급수 문제라는 건 확인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문제를 푸실 때 우리 학생들 그냥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비율값이 그냥 공비가 돼서 제곱에 대한 공비값을 이용해서 무한등비급수 넓이의 합을 구하신 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과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적분 문제를 접하셨으면 이 문제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도 필요한 건 무엇이냐? AN과 AN 플러스 1이랑과의 관계를 구하셔서 문제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걸 표현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표현한 것만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직선이 y는 2-3분의 x라고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이 그림에서 지금 첫 번째 R1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A1의 좌표를 제가 생각해 볼게요. 여기 B1의 x좌표 값을 스몰 b1이라고 써보고 y좌표 값은 스몰 c1이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B1, C1이 A1의 좌표는 B1, C1이 되는 거고 이 사각형 A1, B1, O, C1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B1과 C1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1의 좌표를 B1, C1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B1과 C1은 같다. 왜 그러느냐? 사각형 A1, B1, OC1이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이므로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B1, C1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은 C1은 B1인데 얘는 2 빼기 3분의 B1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3분의 4 B1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B1 값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지금 A1이라는 값은 자, 여기 B1이 C1과 같기 때문에 여기 넓이 값은 C1의 제곱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C1의 제곱이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2분의 3의 제곱해서 4분의 9다 해서 A1의 첫 번째 한 값을 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미적분 공부를 하시면서 이 사각형들의 닮은 비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닮은 비를 구할 때 우리 학생들 일반적으로 미적분 문제였다면 A2, B2, B1, C2 이 넓이를 이용해서 그 넓이 값의 비율을 구해서 우리가 공비 값을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나열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그래프를 제가 그려놨는데 이 직선이 지금 y는 2-3분의 x라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각형에서 지금 요 사각형 넓이에서 보게 되면 지금 cn이라는 값은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cn이라는 값은 2 빼기 3분의 bn이라고 쓰실 수가 있고 자, 이거를 식을 bn을 cn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3분의 bn이라는 값은 2 빼기 cn이기 때문에 bn이라는 값은 6 빼기 3cn이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bn 플러스 1이라는 건 6 빼기 3의 cn 플러스 1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사각형 넓이에서 지금 cn 플러스 1이라는 값은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이다. 여기서 cn 플러스 요 길이는 bn 플러스 1 빼기 bn이다 해서 요 길이가 cn 플러스 1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요 식을 다시 쓰면 c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1이 6-3의 cn 플러스 1 빼기 6-3의 cn 이렇게 쓰게 되면 6을 소거시켜주고 계산하시면 c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의 cn 플러스 1 플러스 3의 cn 해서 4의 cn 플러스 1은 3의 cn이 되기 때문에 cn 플러스 1은 4분의 3의 cn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n 플러스 1이라는 값은 c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고 an이라는 값은 cn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an 플러스 1이라는 gat은 어떻게 4분의 3의 제곱 곱하기 an이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16분의 9의 an이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n이라는 수열은 a1 곱하기 16분의 9의 n-1제곱이다 하게 되면 a1 값이 4분의 9이기 때문에 16분의 9의 n-1제곱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학생들 이제 문제는 다 풀었네요. 따라서 지금 주어져 있는 n 플러스 n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값은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4분의 9 곱하기 16분의 9의 n-1제곱 되기 때문에 이 식은 1-16분의 9의 4분의 9다 해서 이 식을 계산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이 식은 7분의 36이 된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첫 번째 항 구했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우리가 공비를 구할 때 여기서 이 관계식하고 cn과 bn을 이렇게 bn과 bn 플러스 1 관계식을 cn으로 나타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등비값을 구하시는 거 이걸 직접 구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에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냥 첫 번째 넓이 구하고 두 번째 넓이 구하고 그걸 분모를 해서 공비값을 구해서 16분의 9를 구하게 되면 뭐 답은 맞겠지만 아마 감점 요인이 될 거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나열해서 쓰셔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ax lnx 더하기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3분의 1 x 세제곱에 대해서 극한 값이 주어져 있는데 a 값을 구하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 문제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바로 계산하게 되면 4f'2다 이렇게 다들 계산하시겠지만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로 답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값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2h 빼기 f의 2 마이너스 2h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쓰게 되면 저는 여기다 빼기 f2를 쓰고 더하기 f2를 이렇게 따로 한번 쓸 거예요. 우리 학생들 모두 이거를 미분 계수 쓰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알더라도 꼭 이렇게 써주시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2h 빼기 f의 2 그리고 빼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마이너스 2h 빼기 f2 이렇게 고쳐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여기에 2를 곱하고 2를 곱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2 곱하고 마이너스 2 곱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걸 한 줄에 더 써주셔도 상관없지만 여기서는 그냥 강과업안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2의 f'2가 되고 더하기 2의 f'2가 되기 때문에 전체는 4의 f'2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이 값이 얼마다? 8이기 때문에
f 프라임 이 값이 얼마다? 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극한값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는 요거를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f 프라임 x라는 값인데 이 값은 앞에 있는 것은 고배미분이기 때문에 a의 ln x 더하기 ax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이렇게 되겠고 xx 소거해 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ln x 더하기 a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이 f 프라임 x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f 프라임 2라는 값을 구하게 되면 a ln 2 더하기 a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되는데 이 값을 정리해주면 a ln 2라는 건 1이기 때문에 2의 a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되는데 이 값이 얼마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a 값은 어떻게 되느냐? 2의 2-2의 세제곱 빼기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이 문제 간단하게 푸시는데 여기서 이 과정, 여기 있는 요 과정 겹치는 것만 꼭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기 식에서 우리 학생들 이 식에서 바로 그냥 2h랑 마이너스 2h의 차이값이 4h이기 때문에 4 해서 f 프라임 2의 4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쓰시면 이 문제는 100% 감점되니까 꼭 이 과정 써주시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x가 2분의 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연속이고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x 값을 구하여라 돼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적분 범위가 0에서 x까지 두어져 있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코사인 0 빼기 0 더하기 인테그럴 0에서 0까지 f 프라임 t 사인 제곱 t의 dt라는 값은 이 값은 0이고 코사인 0 값이 1이기 때문에 f0 값이 1이다 라고 이 문제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정적분 정의된 함수는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x에 관해서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f'x는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사인 x 빼기 1 더하기 여기에 x 값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f'x 곱하기 사인 제곱 x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죠. 자, f'x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1 사인 제곱 x에 f'x가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f'x에 대해서 지금 f0 값이 1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f'x를 적분을 해서 fx를 구해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당연히 1 사인 제곱 x를 양변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1 사인 제곱 x라는 것은 우리가 코사인 제곱 x의 f'x는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죠. 자, 코사인 제곱 x를 양변을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x가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코사인 x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사인 x는 0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따라서 f'x는 코사인 제곱 x분의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1을 구하시면 되고 이렇게 f'x가 코사인 제곱 x분의
마이너스 sin x 플러스 1인데 이 식을 우리가 적분을 하려면 식을 나눠주셔야 된다라는 것만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분의 sin x 빼기 코사인 제곱 x분의 1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서 코사인 하나랑 사인 하나를 붙게 되면 탄젠트 x가 되고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x라고 써주실 수가 있고 마이너스 코사인 x 시컨트 기는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fx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탄젠트 x 시컨트 x를 적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시컨트 x의 마이너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시컨트 제곱 x를 적분하게 되면 탄젠트 x다 쓸 수 있고 얘가 더하기 c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f0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시컨트 0 더하기 탄젠트 0 더하기 c인데 탄젠트 0은 0이고 시컨트 0은 코사인 0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돼서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c 값이 얼마다? 2다 할 수 있고 따라서 f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시컨트 x 마이너스 탄젠트 x 플러스 2다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코사인으로 나누게 되면 요 값이 0이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을 꼭 확인시켜 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적분한 형태에서 삼각함수 적분은 이런 식으로 코사인이나 사인 이런 거 있을 때 치환이 안 되게 되면 우리가 탄젠트 x 시컨트 제곱이라는 것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x가 2분의 파이일 때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면서 가조건에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f4분의 파이가 2일 때 역함수가 존재할 때 그 역함수도 미분 가능하다 돼 있고 gx가 fx의 역함수일 때 g' 이 값을 구하여라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g'2를 구한다는 거 우리 학생들 먼저 처음에 보게 되면 얘는 f'의 역수 관계인데 g 이 값에 대응되는 f 값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이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f'4분의 파이의 역수관계다. 요것만 먼저 기억하고 가시면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f4분의 파이 값이 2이기 때문에 g의 이 값은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써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을 이용하게 되면 f'2라는 값은 f'4분의 파이분의 1이다. 요렇게 먼저 쓰시고 가시면 돼요. 교과서상에도 g'x랑 f'x 관계를 여기에 값에 대해서 막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먼저 f'4분의 파이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 가에서 x의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3 곱하기 f'4분의 파이 곱하기 f4분의 파이의 전체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는 1 플러스 f4분의 파이의 전체의 세제곱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라고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f'4분의 파이 값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르는 값은 여기 f'4분의 파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f4분의 파이가 2라는 것을 구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f'4분의 파이 곱하기
f 4분의 파이는 2이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쓰시면 되겠고 플러스 1 플러스 f 4분의 파이가 2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도 2분의 루트 2다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2 소거해주고 하면 여기는 6 루트 2 f 프라임 4분의 파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고 여기는 1 플러스 4 루트 2라고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f 프라임 4분의 파이라는 값은 6 루트 2분의 1 플러스 4 루트 2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따라서 g 프라임 2라는 값은 f 프라임 4분의 파이분의 1이기 때문에 1 플러스 4 루트 2분의 6 루트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거를 1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1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를 양변에 유리화해서 곱해주시게 되면 이식 계산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1분의 6 곱하기 8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문제에서 역함수이고 우리가 구하는 게 G'인데 여기에 F에 대응되는 값이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값을 구하려면 요 2에 대응되는 F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식을 요걸 확인해 주시고 G'가 이런 역수 관계다라는 거 적어 주시면 식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x좌표가 같은 두 점 a x, x제곱 b는 x, x-2에 대해서 두 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 P는 A, B를 1대2로 내분한 점에 X좌표를 A, Y좌표를 FA Q는 A, B를 2대1로 내분한 점에 X좌표를 B, Y좌표를 GB라고 했을 때 Y는 마이너스 3fx와 Y는 3gx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체도형의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정삼각형일 때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 문제 적분에서 부피 적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피 적분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밑면의 길이를 구하는 거고 그 길이를 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시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P점의 X좌표는 A, Y좌표는 FA라고 되어 있는데 1대2로 내분한 점을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X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P의 X좌표는 A도 X, B도 X이기 때문에 X좌표가 A라고 한다면 지금 A, A 제곱과 A, A-2를 내분한 점에 Y좌표가 FA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A는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A-2 더하기 2 곱하기 A 제곱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면 우리는 3분의 2A 제곱 플러스 A-2다 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B, B 제곱하고 B, B-2를 여기서 얘는 1대2로 내분한다 써주시면 되고 얘는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면 여기서 GB는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B-2 더하기 1 곱하기 B 제곱해서 3분의 B제곱 플러스 2B-4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두 곡선 y는 마이너스 3x와 y는 3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지금 y는 마이너스 3fx를 구한다면 여기 fa 대신에 x를 더하면 되고 3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2x 마이너스에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쓸 수가 있겠고 y는 3gx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문제없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교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두 곡선의 교점을 구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식을 정리하면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이 0이기 때문에 3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에서 3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하면 0이 돼서 교점은 x가 마이너스 2 또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둘러싸인 부분에 이제 밑면의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fx가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fx 그래프가 y는 fx가 이렇게 있을 거고 gx는 y는 gx다 이렇게 쓰게 되면 fx가 항상 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하면 요 길이가 밑면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이 밑면의 길이의 수직으로 된 단면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를 가지고 부피를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피는 인테그랄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될 것이고, 밑면의 길이는 fx 여기 마이너스 3fx 빼기 3gx 마이너스 3fx 빼기 3gx의 전체 제곱이 요 삼각형의 넓이에 2분의 1 곱하기 사인 60도다. 요렇게 써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의 전체 제곱 곱하기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 dx 이렇게 되실 겁니다. 얘는 다항함수끼리 전체를 전개하면 4차식 되고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다 답만 써드리면 40분의 729 루트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A점과 B점을 가지고 FA, FB 구하고 fx랑 gx를 관계를 구해서 교점 구하고 하는데 fx가 어디 항상 위에 있다라는 걸 계산하시면 되고, 넓이값 부피를 구하는 것은 여기 전체 밑면의 길이의 전체 제곱에 2분의 1 곱하기 사인 60도, 얘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의 제곱에 2분의 1 곱하기 사인 60도 하면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그냥 적분하는 것만 잘 하시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내분점 잘 구하시면 어려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중점이 5이고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C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C 위의 점 P에 대해서 각 PAB를 세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세타의 범위는 0에서 4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C1은 부채꼴 AOP의 내부의 호 AP와 선분 AOPO에 모두 접하는 원이고 점 O1은 C1의 중심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C2는 부채꼴 BOP의 내부의 호 BP와 선분 BOPO에 모두 접하는 원이고 점 O2는 C2의 중심이다 돼 있을 때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O1, O2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는 O1, O2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당연히 세타에 관한 식으로 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원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중심과의 관계를 어떻게 나타내겠느냐? 당연히 중심이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이 중심 간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길이를 세타로 나타낼 수 있겠느냐? 모든 보조선은 이 중심 간에 연결된 것으로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고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중심간에 연결한 요런 보조선을 다 그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게 되면 삼각형 AOP에 AOP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 이 각도 세타라고 쓰실 수가 있고 이 세타의 합은 요 각이 여기 2세타가 되는데 여기 전체가 2세타가 되는데 여기서 삼각형 OBP도 이등변 삼각형이 이 각이 세타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쓰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제가 그림에서 써보게 되면 이 각이 세타고 요 각이 세타고 여기도 세타, 이 각도 세타,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C1의 반지름을 R1 세타라고 하고 C2의 반지름을 R2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 원에서 이게 AB의 중심에서 수직을 내리게 되면 당연히 접한 점이 수직 되겠죠? 이 길이가 R1 세타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요 길이도 R1 세타가 되겠고 여기가 R2 세타, 여기가 R2 세타 쓰실 수가 있겠죠. AB가 전체가 2라는 지름이 2가 되기 때문에 요 길이는 1-R1 세타라고 쓰실 수가 있겠고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1-R2 세타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O1과 O2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가 2분의 파이면 세타,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이 무엇이 되느냐? 직각 삼각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R1 세타, 1-R1 세타, 1-R2 세타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O1, O2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R1 세타랑 R2 세타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구하게 되면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 각이 수직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가 세타가 되고 이 값이 R1 세타, 여기가 1-R1 세타 이렇게 쓰시게 되면 우리는 1-R1 세타분의 R1 세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구하실 수가 있겠고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R1 세타는 코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R1 세타에서 R1 세타를 구하게 되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R2 세타를 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1-R2 세타, 요 길이가 R2 세타고 이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1-R2 세타분의 R2 세타는 이렇게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라고 써서 같은 방법으로 R2 세타를 구하게 되면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삼각형 이렇게 그리면 이 각이 90도인 확인됐기 때문에 얘가 O1, O2, O가 되고 이 길이가 1-R1 세타, 여기가 1-R2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서 1-R1 세타를 구하면 여기서 1-R1 세타를 구하게 되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1-R2 세타를 구하게 되면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O1, O2의 길이는 루트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의 전체 제곱의 루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식을 이용해서 극한값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O1, O2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여기 값이 0으로 가면 1이기 때문에 루트의 2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여기는 사인 세타 0 되면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고, 요걸 하게 되면 4분의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4분의 5의 루트 돼서 2분의 루트 5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면서 모든 걸 설명하시는 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 그려서 생각할 때 여기서 이제 여기가 O1이고 여기가 O2고 여기 내리는 수선으로는 H1, H2라고 한다면 삼각형을 써가면서 여기서 여기는 O1, 여기가 O, 여기가 H1, 여기가 O, H2, O2 이렇게 쓰시면서 이 삼각형에 대한 거를 다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서 표현한다라는 것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니까 항상 학생 여러분들 그냥 수식으로 쓰시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했느냐, 요 각이 2분의 파이고 세타다라는 것을 정확히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서술형 문제를 해봤는데요.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특징은 미적분이 들어간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수원 내용도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앞에서 했던 가천대랑 서경대처럼 수원 수투가 나와 있는 문제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고려대 세종 캠퍼스를 준비하신다면, 논술 준비하신다면 미적분도 잘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수능에서도 미적분을 꼭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학교 서술형 기출문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